자, 이제 챕터 8입니다. 분사예요, 분사. 근데 이 분사도 우리가 준동사 개념을 연습하면서 굉장히 많이 해봤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자, 그래도 우리가 뭐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볼 의미는 있어요. 업보 포인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분사는 뭐다? 분사는 형용사다. 그죠? 명사 수식이에요. 근데 이 형용사라면은 형용사는 1번 한정용법으로 쓰일 때 명사 수식이죠. 명사의 속성을 한정하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비동사 뒤에서 주격 보호 자리에서 보호 역할을 한다. 이거 서술용법이라고 해요. 주어에 대해서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기본적으로 명사 앞이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그리고 보호 역할. 이 보호라고 하는 거는 이형식 문장 구조에서 주격 보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거 3형식이란다. 5형식에서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 요때 요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보통 우리가 이 분사는 동사에다가 ed나 ing 같은 것들을 덧붙여서 형용사로 쓰기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동사의 속성에 따라서 뒤에 목적어나 보어 혹은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형태로 길어질 수가 있어. 하나의 덩어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 이 큰 덩어리가 명사 뒤에서 보통은 수식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사 후치 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후치. 뒤에 위치한 상태에서 수식해준다. 근데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요. 예를 들어 아시다시피 요 한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뭐 예를 들어 shocked 이거는 논란, shocking 놀라움을 주는 news shocked people 놀란 사람들 자 이런 식으로 단어 혼자서 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감정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형용사처럼 명사 앞에서 그냥 꾸며준다. 그죠? 그래서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들은요. 형용사처럼 하나의 단어로 다니기 때문에 후치 수식이 아니라 앞에서 꾸며주기도 한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분사의 기본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이 분사 구문. 분사 구문이 아무래도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부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의 문장 구조잖아요. 목적어나 보어. 근데 이거를 축약하는 거야. 압축, 요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분사 구문은 굳이 자, 부사절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절에 해당하는 문장이 있을 거고 그 앞에 뭐 부사절 접속사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 when이라면 시간에 대한 정보, 뭐뭐 할 때 아니면 if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 한다면 만약 뭐 unless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though나 although 양보부사절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거 as, since, because 자 요런 부사절 접속사들이 이끄는 문장은 부수적으로 요 주절에 종처럼 속해 있는 종속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주절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종속절을 주절은 생략할 수가 없으니까 얘는 그대로 놔두고 이 부사절 접속사에서 반복되는 어구들이 있거나 혹은 불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생략하려는 의도예요. 자, 접속사 when이든 if든 접속사가 있으면 두 문장 간의 의미가 명확해지겠지만 없어도 유추가 가능하다? 그럼 얘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는 그거예요. 줄여쓰기, 요약해서 쓰기.
그래서 접속사 굳이 없어도 이 내용만 갖다가 두 문장을 파악할 수 있어. 그리고 주절의 주어가 같다면 굳이 안 써도 이 행위나 동작을 얘가 했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생략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요 동사에다가 동사나 행위나 동작은 다르니까 생략할 수가 없고요. 여기다가 ing를 갖다 붙여놓는 형태. 그럼 굉장히 줄어들었죠? 하나, 둘, 두 개나 줄어들었으니까. 자, 그리고 그냥 막 줄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이거나 아니면 반복되는 어구기 때문에 생략이 당연시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분사구문이에요. 근데 이제 분사구문의 형태, 기본 형태, 그리고 기본이 아니라 완료 형태, 수동의 형태,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걸 여기서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리고 생략하고 나서 봤더니 이 분사구문에서 부사절 접속사를 살려두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굳이 없어도 괜찮지만 누군가는 뭐 혼란스러워 할 것 같다. 그러면 쓰는 사람이 조금 친절하게 생략했던 이 부사절 접속사를 다시 살려놓기도 해요. 그래서 접속사를 남겨놓는 분사구문이 있을 수 있다. 자, 주어를 남겨놓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쵸? 우리가 조건이 뭐였냐면 접속사 생략, 주절의 주어가 종속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랑 같을 때야. 근데 다를 때는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치만 분사구문화 되니까 요 동사의 ing는 쓰고 그 앞에다가 명사는 생략하지 않고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주어를 남겨놓는 분사구문의 형태인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분사구문, with 분사구문이죠. 뭐뭐 한 채로. 여기 분사의 명사와의 관계. 우리는 with 목적어, 얘를 목적보호라고 불러요. 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거야? 같은 거지. 그래서 명사가 누가 어떠한 행위나 동작을 한 채로. 이건 얘가 능동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수동적으로 당하고 있을 때, 누가 뭐뭐 된 채로. 근데 이 누군가가 사물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 분사에다가 이 목적어하고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그리고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수동이면 PP 형태.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해석은 뭐뭐 한 채로, 뭐뭐한 상태로. 요거 이제 하나의 독해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관용 표현이니까 암기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간단하죠. 우리 분사는. 그래서 물론 한번 이거 유닛별로 중요한 것들 한번 볼게요. 내용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다 있지만 자, 유닛 45. 자, 분사 일단 명사 수식하는 경우인데 너무 기니까 뒤로 뺀 거예요. 그는 받았다. 선물을 하나. 그 선물은 어떤 상태인 거야? wrapped. 포장되어 있는 거야. wrap은 포장을 하다란 뜻인데 꾸며주는 명사와의 관계가 어때요? 수동이기 때문에 wrapped in colorful paper. 아주 다채로운 종이. 형형색색의 종이에 포장되어 있는 선물을 받았다.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식을 받는 명사와 분사의 관계가 능동이다. 왜냐하면 분사는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명사가 이 행위나 동작을 했느냐 아니면 당했느냐에 따라서 능동과 수동의 개념으로 따진다는 거지. 자, 분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면 명사 앞에서 수식해도 돼요. 그죠? 근데 딸린 어구가 있으면 뒤에서 수식하고요. 자, look at the flying birds. 날고 있는 저 새를 봐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ing 형태가 이렇게 명사를 꾸며줄 때 동명사도 ing고 현재분사도 ing인데 그것을 뭐를 수식해주는 현재분사를 보고 무엇을 동명사를 보느냐. 똑같이 동사의 ing 형태가 명사 앞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수식이야. 하나는 부연 설명이에요. 뭐를? 용도나 목적을. 그 꾸며주는 명사의 용도나 목적을 설명해 주는 거가 동명사예요. 예를 들어 sleeping bag 이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sleeping bag이랑 sleeping baby가 있다. 한 끗 차이지만 얘는 아기의 지금 현재 뭘 하고 있는 중인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수식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현재 분사라고 볼 수 있겠죠. 수식은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형용사는
분사는 형용사니까. 맞죠?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다. 근데 요 슬리핑 백은요, 가방이 자고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 명사의 본래 용도나 목적을 설명해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얘는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와 현재 분사를 구분하는 거는 그 명사와의 관계를 따졌을 때 진행 중이냐 아니면 그 본래 용도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냐. 이걸로 구분을 하죠. 얘는 어때요? Look at the flying birds. 날고 있는 그 새. 지금 하고 있는 행위나 동작을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리고 I ate the cake. 나는 케이크를 먹었는데 baked. 이 케이크 입장에서는 bake 된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내 여동생에 의해서. 자, 이런 식으로 능동과 수동의 개념을 한번 잘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분사의 쓰임, 보호 역할. 이제 형용사는 명사 앞뒤에가 아니라 비동사 뒤에나 이 형식 문장에서 주격 보호로 쓰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겠어요?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중학교 때 그렇게 귀찮을 정도로 이게 몇 형식 문장이고 이게 몇 형식 동사예요 라고 중간중간 계속 물어본 거야. 왜냐면 그걸 알아야만 이런 분사 개념도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얘가 주어, 목적어인지 보어인지도 구분이 안 되는데, 그죠? 당연히 이게 이 형식 동사인지 모르고 뒤에 boiling 내가 알고 있는 건 동명사밖에 없어. 그럼 동명사가 왔으니까 이거 3형식 동사구나. 그럼 무엇을 remained 했다. 말이 안 되죠. 그 물은요, remained 유지했다라는 거야. 어떤 상태? 끓고 있는 상태를. 그러면 주어의 상태가 주격 보호한 상태인데 물이 스스로 막 끓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올라가지고 누가 막 끓고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능동이기 때문에 ing 정태를 써줍니다. 그래서 이 형식 대표 동사는요, 비동사 뭐뭐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다음 become형 동사라고 해서 become의 의미를 갖고 있는 become 동사가 있고, 그리고 remain의 의미를 갖고 있는 remain형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become 그리고 remain형 유지고요. become은 변화예요. 얘는 상태. 이미 그런 상태. 예를 들면은 변화해 어떤 물체가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게 become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상태를 계속 remain, 유지하고 있는 거. 변화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이게 전부 다 어떠한 상태인지를 계속해서 보충해주는 관계예요. 주어가 어떤지를. 근데 이렇게 외워두면 좋겠죠? 요런 범주라고 알고 있으면은 이 형식 동사가 뭐가 있었지? 라고 떠올리기가 쉽죠. 근데 이 become형 동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become 이외에도 go나 get, grow, fall, turn, run 같은 것들이 있다. 되다로 해석된다고 했었잖아요. 뒤에 형용사 보호를 쓰면 형용사 상태가 다 되다라는 뜻이 돼요. 예를 들어 go bad 상하다, get angry 화가 난 상태가 되는 거니까 화가 나다, grow old 나이가 들다, fall ill 아픈 상태가 되는 거니까 병이 나다, turn red 얼굴이 불그스레해지다, run short 짧은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부족해지다, 뭐뭐하게 되다. 자, remain형은요,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는 keep. 이건 뭐 막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지하다는 뜻도 되고, stay. 유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지동사, 변화동사, 상태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거 뒤에 나오는 동사의 ing나 동사의 ed 형태는 전부 다 보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목적격 보호도 보호예요.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다. 자, 주격 보호 자리에 분사를 사용하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데, 이제 이 주어에 해당하는 요 명사와 분사에서 사용된 요 동작과의 관계를 따졌을 때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져서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분사. 원리는 똑같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예문 하나만 볼게요. The newly released, 새롭게 발매된 그 영화는 was really fascinating.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매혹적으로 만든다라는 거야. 그 영화가. 그래서 영화에 해당하는 이 명사가 이런 행위나 동작을 어떻게 해?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매료시키는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fascinated 되겠지만 영화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자, 목적격 보호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어. 이번엔 보충해주는 말이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인 경우예요. 오형식 문장 구조에서 자, we heard 오형식 지각동사 목적어가 the neighbors 그 이웃들이 arguing next door 옆집에서 arguing 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럼 목적 보호가 목적어를 보충해 줄 때 얘네들이 이러한 행위나 동작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걸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동사는 원래 목적 보호로 원형 부정사를 쓰지만 행위나 동작을 강조하고 싶을 때 진행의 의미로서 ing를 써준다. 현재 분사를. 근데 밑에는 어때요? I heard my name called. heard 마찬가지. 똑같이 오형식인데 목적어가 목적 보호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 이름이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거야. 불리움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다른 방에서. 그럼 이거는 수동의 개념이니까 PP 형태의 과거 분사. 얘는 능동의 개념이니까 현재 분사를 쓰고 있는 거. 똑같죠, 원리는. 자, 그래서 꾸며주는 대상, 보충해주는 대상과의 관계를 따지는 게 핵심인 거예요. 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형용사처럼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interest라고 하는 요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예요. 흥미롭게 하다라는 뜻인데 ing는 능동이니까 뭐 it is interesting 주어를 보충해주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을 흥미롭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I was interested 하면 나는 흥미가 생겼다라는 거야. 누군가가 나를 흥미롭게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지. 자, fascinating, fascinated. 요거는요,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모르는 단어들, bored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지루하게 하다인데, bored, 지루해진 거고, boring, 지루하게 만드는 거죠. This class is boring. 그러면 이 클래스가 사람들을 지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루해. I am bored 해야지 I am boring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나는 지루함을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지루한 사람입니다. 라고 누워서 침 뱉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단어 싸움입니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 분사는요, 정리할게요. 간단하죠. 분사구문 이어서 할게요. 분사구문도 아마 짧게 끝날 겁니다.